안녕하세요. 어쩌다 달리기입니다. 이제 낮에는 너무 덥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더워져서 한낮에 뛰기는 좀 어렵고 좀 선선해지는 아침이나 저녁에 좀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달리다가 동네 조깅하고 달리면서 그래도 좀 살이 좀 빠지는 달리기, 그런 달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뭐 의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제가 달리면서 한 3년 동안 달리면서 살이 조금씩 빠졌거든요. 달리기 시작한 지 그래도 그때 비하면 지금은 거의 한 7, 8kg 정도 내려가 있는데, 물론 한 번에 쫙 빠지진 않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사질이 빠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가장 잘 빠질 때가 언젠가, 가장 잘 빠졌을 때가 언젠가 해서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으로 살 뺄 수 있나에 대해서, 살이 빠진 달리기인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달리기 할 때 살이 잘 빠지는 거는 공복일 때 달려야 합니다. 공복일 때 달려야 살이 좀 잘 빠지는 것 같아요. 물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인 상태로 뛰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달리기이긴 하지만, 직장 다니고 하다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저녁 때 달릴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럴 때 간단하게 뭐 바나나 하나 정도 먹고 그렇게 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복으로 달릴 때 내 몸에 이렇게 축적돼 있었던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복 상태에 가장 가까울 달리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 있는 달리기 방법이 아닌가,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복 상태일 때 뛰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뭘 먹고 뛰면 일단 뛰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몸에 이렇게 무언가 채워져 있으면은 결국 그 에너지원은 지금 내가 채워놓은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그렇지 않고 축적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그냥 공복 상태에서 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을 뺀다는 것은 결국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 이렇게 슬로우 조깅, 슬로우 러닝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존투 조깅이라던가 러닝이라던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 슬로우 러닝이나 조깅한다는 것은 유산소 운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빠르게 달리면 무산소 운동이 돼서 근력이나 이런 거를 향상시키는 데는 빠르게 달리는 게 더 효과적인데, 살 빼는 데 있어서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결국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달려야 됩니다. 천천히 달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심박수가 거의 한 120에서 한 140 정도,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로 달리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천히 호흡할 수 있는 정도 달리면 그렇게 슬로우 조깅이 되고 내 몸에 축적된 지방을 태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산소 달리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천천히 달려야 됩니다. 제가 다들 다양한 방법으로 달리기를 해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거는 천천히 달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천천히 달리면서 내 몸에 있는 지방을 조금씩 태워나가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 있는 달리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바로 30분 이상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30분 이전까지는 몸속에 남아있었던 다른 에너지원, 탄수화물 같은 걸 쓰는데 30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몸에 있었던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거든요. 지방을 태운다는 우리가 결국 살을 빼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살을 빼려면은 결국 지방을 태워야 되는데, 그 지방을 태우는 가장 효과적인 게 30분 이상부터 지방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30분 이상 달리기 시작했으면은, 이제부터 살이 빠지는 과정이다, 살이 빠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리는 겁니다. 지금 나는 지방을 태우고 있다, 살을 빼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달리게 되면 30분 이상부터는 이제 진짜 살 빠지는 달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30분 달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초보 런할 때는. 그럴 때는 속도를 더 낮추는 거예요. 페이스를 더 낮추고 더 느린 속도로 뛰는 겁니다. 그래서 30분 이상을 더 저강도로 달리면 결국 그것이 슬로우 조깅이 되는 거고, 흔히 말하는 존트 러닝도 되는 거고, 가장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달리기 훈련도 해보고 해봤지만, 산도 뛰어보고 인터벌도 해보고, 근데 제일 효과적인 거는 결국 천천히 달리는 게 살 빼지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살 빠지는 달리기를 하려면, 달리기 이후에 단백질이나 채소류를 먹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달리고 나면은 이런 생각 하거든요. 오늘 이만큼 달렸으니까 이제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으니까 먹어도 되겠지. 그러면 거의 살이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빨리 빼고 싶다면 달리기 이후에는 단백질이나 야채류, 채소류 이런 걸 먹는 게 효과적이더라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바나나나 아니면은 구운 계란, 채소류는 토마토, 이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하프 대회 한번 나갔다가 어쨌든 아침부터 21km 뛰고, 대회니까 또 열심히 뛰었을 거 아니에요. 뛰고 나서 그날 열심히 뛰었으니까 냉면도 먹고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더니 다음날 1kg가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덜 먹는 게 제일 효과적이긴 한데,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또 달리기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까 말했던 단백질 위주나 야채류 이런 걸로 잠깐 달리기 하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아깝다 생각하시고 조금 괴로워도 참으면 다음날 웃으면서 저울기에 올라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인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달리기의 목적이 건강함을 위해서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떤 다이어트를 위한 목적으로 달리기를 하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바꾸는 거죠.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 건강함을 위해서 달리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조금 느리겠지만 조금씩 몸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살이 빠지는 신체, 살이 빠지는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어느덧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예전에는 조금만 무리하고 운동해도 바로바로 살이 빠졌는데 이제 그런 몸이 아닌 거죠. 흔히 이제 나이살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갑자기 급격하게 살이 빠지거나 않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한다고 엄청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살이 확 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달리기 오랫동안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이게 쌓여서 내 몸 자체가 살이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내가 건강함을 위해서 달리기를 해야겠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달리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리면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 있으면 살이 빠져 있더라고요. 달리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제 예전에 계단 오를 때도 헥헥거리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숨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산을 오르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그럴 때도 확실히 심폐 능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삶의 활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꽤 많더라고요, 달리기 하면서. 오늘 내용이 뭐 단기간에 살을 빼고 싶은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고 달리기를 통해서 살도 빼고 하는 그런 효과를 얻고 싶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나만의 달리기를 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어쩌다 달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